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반지는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열쇠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왜 반지를 교환하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사랑의 증표일까요? 아닙니다. 반지는 기운을 묶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순간 그 사람의 에너지를 연결하고 두 사람의 운명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꼭 반지를 교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지를 낀다고 해서 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운이 사라지고 돈이 새어나가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0년간 성사되지 않던 계약이 반지를 빼자마자 일주일 만에 체결된 사례가 있고, 반대로 반지를 착용한 뒤부터 투자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반지인데 왜 운명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띠별 기운과 반지의 조화 때문입니다. 토끼띠와 호랑이띠는 금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반대로 용띠와 말띠는 반지가 재물운을 가로막고 돈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띠와 반지가 맞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2가지 띠별로 반지가 재물운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분석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방법을 직접 확인하세요. 반지의 본질적인 의미. 왜 반지는 운을 묶는 도구인가? 여러분, 지금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반지는 예로부터 운명을 묶는 강력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왕이나 황제들이 항상 반지를 착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로마의 황제들, 심지어 오늘날의 주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들이 반지를 착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고정하는 도구였습니다. 반지를 끼는 순간 그 기운이 흐르지 않고 안정됩니다. 즉, 반지는 운을 고정시키고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띠별 기운과 반지의 상관관계. 반지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띠 또는 막는 띠. 풍수에서는 사람이 타고난 기운을 오행으로 나눕니다. 불, 나무, 땅, 물, 금, 이 오행이 균형을 이루면 운이 트이고, 흐름이 어긋나면 재물운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지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을까요? 반지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반지를 착용하면 금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띠는 금의 기운이 부족하여 반지를 착용하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반면 어떤 띠는 반지를 착용하는 순간 재물운이 가로막힙니다. 그렇다면 반지가 재물운을 올려주는 띠와 오히려 막아버리는 띠는 무엇일까요? 반지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띠. 어떤 띠는 금의 기운이 부족하여 반지를 착용하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호랑이띠와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목의 기운은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토끼띠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기회를 놓치기 쉽고, 호랑이띠는 성급하고 직선적인 성향이 강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께 금반지는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토끼띠는 망설이지 않고 결단력을 가질 수 있으며, 호랑이띠는 성급함을 다듬어 더 신중한 재물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순금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면 재물운을 고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닭띠와 원숭이띠는 원래부터 금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반지를 착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금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 금반지를 착용하는 순간 금의 에너지가 더욱 강해집니다. 비슷한 기운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돈을 부르는 원리처럼 금반지는 닭띠와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이분들은 묵직한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착용하면 결단력이 상승하고 투자운이 강화됩니다. 반지가 재물운을 막는 띠. 그렇다면 반지가 오히려 재물운을 차단하는 띠는 누구일까요? 바로 역마살이 강한 띠들입니다. 용띠와 말띠는 타고난 기운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운을 받는 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지는 기운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이 띠들은 반지를 착용하는 순간 자유롭게 흐르던 재물운이 정체되거나 막혀버립니다. 이분들은 반지 대신 가벼운 목걸이나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띠와 개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의 무거운 기운이 이분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여 재물운이 흩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들은 실반지나 밝은 색상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금반지가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띠. 어떤 분들은 반지가 재물운을 차단한다고 하니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지가 오히려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반지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반지는 특정 띠에게 강력한 재물운 상승 효과를 줍니다. 단순히 금속으로 만들어진 장신구가 아니라 금 자체가 가진 기운이 이 띠들의 운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띠가 금반지를 착용해야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할까요? 첫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강한 추진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성급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반지는 호랑이띠가 가진 과도한 기운을 정제하여 불필요한 낭비 없이 정확한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쉽게 말해 호랑이띠에게 금반지는 재물운을 잡아두는 안정장치와 같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불필요한 실수를 줄여줍니다. 다음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향이 강한데 이러한 특성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반지는 토끼띠의 이러한 성향을 보완해줍니다. 직관력을 강화시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금반지가 가진 안정적인 에너지가 토끼띠의 불안감을 덜어주어 더욱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닭띠입니다. 닭띠는 원래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금반지를 착용하면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이 닭띠와 잘 맞는다는 점이 아닙니다. 금반지는 닭띠가 가진 세밀한 분석력과 현실적인 감각을 극대화하여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닭띠는 투자나 사업을 할 때 감각이 뛰어난 편인데 금반지가 이러한 재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빠른 판단력과 기민한 행동력을 가진 띠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때로는 너무 즉흥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반지는 원숭이띠가 가진 직관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면서도 순간적인 실수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원숭이띠가 가진 기회를 더욱 확실한 결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금반지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띠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반지는 그 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반지가 재물운을 차단하는 띠, 반면 반지가 오히려 재물운을 차단하는 띠들도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반지는 기운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띠에게 이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용띠와 말띠입니다. 이 두 띠는 역마살이 강한 띠로 운이 흘러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착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의 흐름이 멈추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던 재물운이 정체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둑에 갇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용띠는 원래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반지를 착용하면 이러한 기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재물운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띠 역시 비슷한 이유로 반지와 잘 맞지 않습니다. 말띠는 자유롭게 움직일 때 가장 좋은 운을 받는 띠이기 때문에 반지와 같은 고정적인 요소가 기운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양띠와 개띠도 반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양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에너지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반지는 이러한 흐름을 방해하고 기운이 정체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무거운 금반지를 착용하면 오히려 재물운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개띠 역시 비슷한 이유로 반지와 잘 맞지 않습니다. 개띠는 충성심이 강하고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반지는 개띠가 가진 유연한 기운을 억누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뾰족한 디자인의 반지는 개띠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띠들은 반지보다 가벼운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반지나 얇은 팔찌 같은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지 착용의 금기사항. 이렇게 착용하면 오히려 운이 막힌다. 띠와 상관없이 반지를 잘못 착용하면 오히려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반지가 가진 풍수적 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얇거나 가벼운 반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지는 기운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얇거나 가벼우면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반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뾰족한 디자인의 반지는 피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뾰족한 물건이 기운을 끊어버린다고 봅니다. 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뾰족한 모양의 반지는 재물운을 가로막고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개띠나 양띠에게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과 다른 금속이 섞인 반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은 원래 순수한 형태일 때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하지만 다른 금속과 섞이면 그 힘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순금에 가까운 반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반지를 처음 착용하는 날도 중요합니다.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새로운 반지를 착용할 때는 음력보름이나 초하루 같은 좋은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날에 착용하면 더욱 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지를 착용한 후 7일 동안은 가능하면 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지가 자신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반지를 계속 착용하며 기운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면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착용법은 오히려 운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지의 올바른 착용법. 풍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손가락에 끼는 순간 그 반지는 특정한 기운을 품고 몸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아무 반지나 착용해도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재물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반지의 재질, 디자인, 착용 위치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반지를 착용했다면 오히려 좋은 운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지의 재질입니다. 풍수에서는 금이 강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기운을 가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금반지가 다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순금 반지와 합금 반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집니다. 순금, 즉 24K 금반지는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금의 순도가 낮아질수록 그 힘이 약해집니다. 재물운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24K 금반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8K나 14K도 효과가 있지만 순금보다는 다소 약한 기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지의 디자인은 어떨까요? 풍수에서는 둥근 형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둥근 반지는 순환과 조화를 상징하며 재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각이 뚜렷한 반지나 뾰족한 모양의 반지는 기운의 흐름을 끊고 재물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반지에 박힌 보석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사각형이나 삼각형의 보석이 박힌 반지는 재물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형이나 타원형의 보석이 박힌 반지는 기운을 부드럽게 흐르게 만들어 재물운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렇다면 반지는 어느 손가락에 착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풍수적으로 볼 때 반지를 착용하는 손가락에 따라 기운이 달라집니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심장과 연결된 경로를 따라 기운이 흐르므로 재물운을 고정하고 안정적인 불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른손 검지, 결단력과 판단력을 강화하여 사업운과 투자운을 상승시킵니다. 왼손 엄지, 리더십과 권위를 강화하여 금전적인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손가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지를 착용하는 시간도 신경 써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하루 중 오전이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지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반지를 착용할 때는 아침에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지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지를 착용하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반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원하는 운을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지를 처음 착용할 때 운을 불러오는 특별한 방법. 많은 사람들이 반지를 새로 구매하고 나서 아무 때나 착용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반지를 처음 착용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지를 처음 착용하는 순간이 반지의 기운을 결정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지를 착용하는 순간이 좋지 않다면 그 반지는 오히려 운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지를 처음 착용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첫 번째, 날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음력보름이나 초하루 같은 양기가 강한 날이 기운을 새롭게 받기에 가장 좋은 날로 여겨집니다. 이 날에 반지를 착용하면 가장 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으며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력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은 재물이 가득 차는 에너지가 가장 강한 시기이므로 이때 반지를 처음 착용하면 더욱 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지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반지를 착용하는 손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손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며 그 기운이 온전히 반지에 전달됩니다. 만약 손에 불필요한 기운이 남아있다면 반지가 가진 원래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씻을 때는 가능하면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흐르는 물은 불필요한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반지를 착용하는 순간 원하는 목표를 떠올려야 합니다. 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에너지를 담아야 하는 도구입니다. 반지를 착용하는 순간 단순히 손가락에 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재물운, 사업운, 혹은 투자운을 떠올리며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반지를 끼면서 이 반지가 나의 사업운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운을 올리고 싶다면 이 반지가 나의 투자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착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반지를 처음 착용한 후 7일 동안은 절대 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반지를 착용하면 반지와 나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반지를 계속 착용해야 기운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착용한 후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그동안은 반지를 절대 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지가 가진 에너지가 안정되기 전에는 기운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지를 착용한 후에는 재물운을 깨우기 위해 손을 3번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기운을 활성화하는 행동입니다. 반지를 착용한 두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은 몸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반지가 가진 재물운을 더욱 빠르게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착용하는 방법, 착용하는 시간, 심지어 착용하는 순간의 마음가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가락에 끼고 계신 반지,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착용하신 것은 아닙니까? 반지가 주는 힘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반지를 착용하는 방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운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운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띠는 반지를 착용해야 재물운이 상승하고 어떤 띠는 반지가 오히려 운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가락에 끼고 계신 그 반지, 과연 여러분의 운을 올려주는 반지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재물운을 막고 있는 반지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내려다보고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 반지가 정말 나한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운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사소한 선택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반지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반지를 착용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반지를 착용하는 손가락 디자인, 착용하는 시간, 그리고 착용할 때의 마음가짐까지 이 모든 것이 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반지를 착용할 수도 있고 오늘부터 반지를 통해 운을 관리하고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반지를 빼야 할지, 어떤 반지를 착용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댓글로 띠와 현재 착용하고 있는 반지에 대해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풍수와 재물운에 대한 더 깊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운의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지를 착용하는 단 하나의 방법만 알고 계셨다면 이제는 운을 높이는 반지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반지뿐만 아니라 집안의 배치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지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재물운 상승 요소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운을 바꿀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더 깊은 풍수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